그저께 이제 몇몇 본부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별로 퇴직자 조직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좀 대책을 꾸리자. 그리고 이제 울산본부 차원에서는 퇴직자 특위를 본부에 두자. 특위를. 그래서 퇴직하신 분이 특위장을 맡으시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금속과 정교조, 공무원 노조, 울산에 주로 퇴직자가 많이 있는 게 중심으로 해서 조직 사업을 해보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뭔 인사를 드려야 될지 몰라서 하여튼 오늘 좋은 나눔이 됐으면 합니다. 많은 뭐 고민들도 많이 나누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좀 퇴직자 조직 사업과 여러 가지 퇴직 후에 사업에 관해서 좋은 의견들을 나누고요. 앞으로 조직 사업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희 울산 본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 체계적으로 사업을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울산시에도 퇴직자 지원센터를 좀 노정협의 안건, 주요 안건으로 좀 삼아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안 문제 때문에 협의를 좀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순서를 각자 싸움 공유를 하고 나서 조직화로 하는 일이 잡아놨는데 그게 아니라 조직화로 하는 일을 좀 묶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원활하게 좀 진행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짧게 좀 발제를 하고 간담회에서 의의를 하고 공유를 해야 될 지점들을 발제하고 그걸 갖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각 단별로 지금 퇴직 상황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제 이따 보고 하겠지만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사업장 내에 노조 내 퇴직자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퇴직자위원장도 있고 모임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이 공유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퇴직자 조직화를 힘있게 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해왔는데 서울에서 먼저 좀 발제를 하고 진행을 하고 하겠습니다. 일쪽인데요. 퇴직자노조 추진 마음과 과제인데 이 내용은 서울본부 퇴직자노조 추진위원회의 의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본부 이제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매달 한 차례씩 모임을 계속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퇴직자를 조직해가는 게 바람직하겠냐 이런 논의도 하고 중간에 이제 워크숍도 하고 그리고 그 워크숍 거쳐가지고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 상태에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 뭐 퇴직의 의미라든가 퇴직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쪽에 있는 거는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하여간 대규모 퇴직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퇴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 변화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 어려운 시절 80년대, 90년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실천과 투쟁으로 그리고 조직화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 세대들이 대규모 퇴직을 한다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철도가 이미 작년까지 2,543명이 퇴직을 한 상태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퇴직대 순간에 나오면서 서울메트로 우리 교통공사 여기가 올해까지 2,908명이 퇴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보니까 2016년부터 2027년까지 23,000명이 퇴직하는 걸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노조를 통해서 이렇게 확보한 자료인데. 그래서 일단 이게 뭐 세계 사업장만 얘기를 했지만 민주노총 조합원들 주축 세대들이 머지않아 다 퇴직을 한다라고 하는 87세대, 그다음에 전매업 세대, 민주노총 수장기 세대들이 다 나온다라고 하는 이 지점을 갖고요. 그래서
이 퇴직자를 조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 필요성은 첫 번째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것 같고요. 대규모 퇴직 세대가 등장하는데 문제는 퇴직 이후의 삶이 불안하다고 하는 거. 노인 빈곤이 OECD 1위인 거고 그리고 또 노인들이 소외되는 사회와 가족으로부터도 고립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된다. 조직적이고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고 그 또 퇴직 후에는 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데 좀 좋은 삶, 우리 퇴직자들끼리 모여서 좋은 삶이라는 좋은 공동체, 연대하는 삶의 필요를 좀 충족시킬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퇴직자 퇴직 이후의 삶을 그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좀 좋은 삶, 좋은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운동 쪽 요구인데요. 하여간 사회 변화의 실천, 조직을 경험한 세대. 이게 뿔뿔이 흩어지는 거는 한국 사회에도 되게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운동 역량으로 좀 보존을 하자. 그리고 인간다운 노후가 보장되는 수준으로 연금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도 강화시키고, 이런 동력으로 우리가 그 역할을 하자. 그리고 퇴직자를 이 한국 사회를 연대사회로 만들어가는 동력으로 재구축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평생노동자 개정의 실천을 통해서 노동계급도 더 확장하자라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자 운동은 퇴직 후에 우리 퇴직자들의 활동과 삶을 생활 동아리 이거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그걸 넘어서 사회적 운동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조직적 요구입니다. 이제 전 세대로 우리가 산별노조 얘기를 하면서 산별노조는 죽을 때까지 좋아 보인다.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산별노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한국은 그냥 퇴직하면 끝나는 기업별 체계 속에서 근데 우리가 퇴직노조를 구축을 해서 죽을 때까지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또 이 퇴직자들이 노동운동이라든가 시민운동에 그리고 풀뿌리 운동 뭐 이런 등의 배수지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퇴직자 운동을 사업장과 산업업주와 몰타를 넣어서 지역과 사회로 확장시켜보자라는 요구가 세 번째 조직적 요구고요. 이런 속에서 퇴직자 노조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성격이겠냐 봤을 때 그 3쪽에 이 4-1 첫 번째입니다. 퇴직자 노조는 퇴직 대중 노조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전에 활동가들만의 노조는 아니다. 우리가 민주노총도 대중 노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신에 입각해서 이 퇴직자 노조도 대중 노조여야 된다는 거고 우리는 이미 대중의 운동이 세상을 바꾸는 경험들을 다 해본 거고 그래서 그 퇴직 대중들을 조직하는 것 사상과 정치적 지향, 뭐 우리끼리 그냥 속칭 얘기하는 정파의 차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리고 재직 시절에 노조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경험을 따지지 않고 조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 두 번째는 이 퇴직자 노조는 노동공제 노조여야 된다. 이건데요. 그 대중은 현재 삶으로 조직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들 사실은 조합비 팍 내고 현대자동차 중공업 그 통상임금 1% 1.5%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닌데 꼬박꼬박 잘 내잖아요. 내는 이유는 그거를 내면은 그리고 집회에 참여를 하면은 임금을 그 이상으로 올려주고 복지를 챙겨주고 고용을 지켜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은 남는 거고 그런 거 없이 남아 있으면 남지 않는다라는 걸 뭐 다 알 텐데 그래서 우리 퇴직자 대중들도 활동가들이야 이런 거 없이 하자 그러면 소수들은 있겠지만 퇴직 대중들이 그런 그 당장의 혜택들이 없이 그냥 해서 우리 열심히 싸워가지고 연금 된다 이것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걸 노동공제로 설계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호부족, 법률 서비스, 여가 서비스, 일상, 뭐 요양 각종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퇴직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남아있을 수 있는 명분, 그러니까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는 거. 이 뒤에 보면은 금속노조 연구보고서가 있는데 이거 꽤 오래전에 벌써 한 건데 여기에 보면은 독일 금속노조라든가
미국 뭐 철강 노조, 그다음에 이탈리아 은퇴 노조 뭐 등등 해가지고 다 이렇게 퇴직자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독일 금속노조 같은 경우는 그 재직자가 퇴직을 하면은 아프리카나 아시아 일주일 해외여행을 보내주더라고요. 금속노조에서 보내주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삼대노조 시스템이 되니까 그동안 이 그 금속의 퇴직자들이 한국에 막 이렇게 떼거리로 온 사람들이 다 그 노조에서 보내줘서 온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까지 이제 분석이 안 돼 있었던 건데, 하여간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래서 그 노동공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그 퇴직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주자라는 거고. 근데 이거는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퇴직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건 보험 같은 대수의 법칙에서 막 5만 명, 10만 명, 100만 명이 돼야지만 그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퇴직자들만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노동공제가 풀빵하고 결합해가지고 협업을 하면은 될 수 있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연금노조. 당연히 연금 인간다운 노후를 선언할 수 있는 정도의 연금이 그 개척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사회복지 투쟁에 대해서도 어머하고 지원하고 연대하고, 그래서 명실상부한 복지사회로 한국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생활연대노조. 관계나 여가나 여행이나 건강이나 일자리 이런 등에 있어서 차량 영역에서 좋은 삶,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좋은 죽음. 그래서 그 유언장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정말 혼자 외롭게 죽는 퇴직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죽음까지도 이 노조에서 책임을 지는, 그래서 그런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연대하는 좋은 삶을 만들어내고, 이게 노동 시민사회, 노동운동의 배수지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성격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이 준비 과제인데요. 뭐 정책과제, 교육과제, 운동과제, 숱한 문제 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은 그 전국적 협동조합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이런 논의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스개로 하면서 우리 퇴직자들은 그 사실은 이 못하는 게 없다. 퇴직자들 다 모아놓으면은 세상에 못하는 일이 없고, 심지어는 사기치는 기술도 퇴직자들한테 있다. 뭐 이런 거 막 웃기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각자 갖고 있는 재능들을 아까 얘기했던 그 노동공제와 연동을 해서 전국적 협동조합망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퇴직자들의 이렇게 그 완전히 그걸로 하루 24시간 하면 안 되고 몇 시간씩 자기 일을 하면서 그 부족한 이런 그 생활비 또는 여가비 이런 보탬이 되고, 또 그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요청하는 사람들은 또 싸게 그 시중보다 훨씬 싸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것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고, 또 일자리 센터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할 게 무궁무진한데 그런 차원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또 준비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울산하고 서울하고 또 경기 강남 왔는데 서로 의견들을 모아서, 그리고 이제 뭐 오늘 그 확정이 안 되고 오늘 뭐 합의가 안 되고 또 이후에 더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고민해야 될 지점이 지금 이 5쪽에 있는 퇴직자노조 조직 방향의 체계인데요. 그 중에서도 조직과 경로의 문제입니다. 1-3번인데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이 퇴직자노조를 조직한다 해서 그 방향은 이 방향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첫 번째는 정체성의 문제인데요. 그 노조, 그러니까 퇴직자들을 조직하는데 굳이 노조로 해야 되냐라는 얘기들이 한쪽에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울산이나 서울은 이 방향은, 특히 여기 있는 당이들은 그 방향은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등을 지향하고 연대를 실천하는 노조운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노조가 다른 형식의 조직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을 이미 했고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거고, 노조에 대한 이미지는 되게 나쁘기는 해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노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노조라고 하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자라는 거고, 다만 필요에 따라서 노인의 협회, 각종 협회, 뭐 협동조합, 일자리 센터 등 이런 것들은 만들어가면 된다라는 거고,
특히 여기다는 그 표현을 안 했는데 저 노인의 우리가 장악해야죠. 노인을 장악해서 그 노인 운동에 우리의 교두보로 또 거기를 삼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노조라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면서 그렇게 가자라는 거고요. 이탈리아 은퇴자 노조를 보니까 거기는 이탈리아 은퇴자 노조는 그 주거협회부터 해가지고 소비자협회 이런 것들도 다 이탈리아 은퇴자 노조가 주도를 하더라고요.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 퇴직자들 뭐가 있습니까? 산에 다니고 낚시하다가 쭉 모여가지고 이런 일 하면은 집중해서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두 번째 이제 조직화의 기본 원칙인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중노조로서의 대중적 조직화, 그래서 대중성, 현실성, 조직성, 지속성. 근데 이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노조를 했던 재직 노조 조합원들 중심 그리고 그들만의 노조로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노조 바깥에 있었던 그런 퇴직자들도 적극적으로 좀 조직해야 된다. 심지어 이제 노조도 결성할 수 없었던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실제 막 그 노동자 80%인데 그들도 우리는 이제 같이 주체를 세워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이제 조직과 경로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 서로 의견을 좀 모아고 가야 될 지점인데요. 조직과 경로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탈리아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중부와 북부 유럽형 모델인데 더 많은 데들이 하는 거는 이란이 더 많기는 합니다. 보니까 근데 서울 지금 퇴직자 노조 중에 서울은 이란으로 가자라는 의견이거든요. 근데 그 지금 울산은 일단 이란으로 지금 금속노조에다가 가입원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이란은 이탈리아형이라고 그냥 그 편의상 제가 붙여본 건데요. 그 산업과 업종과 지역을 망라해가지고 퇴직자 단일 노조로 가는 겁니다. 이탈리아는 그 우리 민주노총하고 교류하는 데가 시질이라고 하는 노동총동맹이 있는데 거기 4개가 있거든요. 노총이 4개 노총 중에 이제 제일 큰 노총이 우리랑 교류하는 민주노총하고 교류하는 노총인데 여기가 조합원이 520만 명입니다. 520만 명인데 재직자들이 150만 명이고 아니 250만 명이고 퇴직자들이 260만 명이에요. 퇴직자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퇴직자 노조는 단일 노조입니다. 은퇴자 노조. 울산전화에도 그 기사가 쭉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단일 노조로 이렇게 가는데 이 장점은 단일 노조로 가게 되면 퇴직자의 단일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연금복지실제에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이건 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노총으로 해가지고 선별 해가지고 민주노총으로 통일성 가질 것 같았는데 점점 가면서 선별 경계 구역들이 너무 이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속 따로, 뭐 전기료 따로, 공무원 따로, 병원 따로 막 이런 식으로 언론 따로 그래서 자꾸 멀어지는 이런 지점인데 퇴직자들도 결국은 이렇게 선별로 따로 가게 되면은 하나의 통일성보다는 자꾸 이렇게 이 자기 이해와 요구 중심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걸 하나로 모아놓으면은 그 산업업종 지역을 망라하게 되면은 그 단일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는 장점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퇴직 이전에 노조원이었느냐 비노조원이었냐 불문하고 다 폭넓게 조직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역이라든가 시군구 등 우리가 나라가 좁지 않습니까? 좁아가지고 그 울산에 뭐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다 울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막 흩어지기도 하고 그 첫 뭐 한 4, 5년 정도는 울산 언저리에 있지만 나중에 막 10년, 20년 지나면 막 흩어져 있는, 그래서 그 퇴직자의 생활근거지에 기반해서 조직화된 활동이 용이하지 않겠냐 이런 거고요. 근데 이 일하러 가게 되면 단점은 만점입니다. 단점이라고 해요. 노조의 운영과 재정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선별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우리 여기 울산의 현차와 한중도 울산 지구로 금속에 가이버스를 내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 그 다음에 이란인데요. 이게 대표적인 그 사례가 독일 금속노조입니다. 독일 금속노조가 조합원이 250만 명인데 이 중에 퇴직자가 50만 명입니다. 50만 명인데 여기는 이제 장점이 그 퇴직자 노조 운영과 재정 등에서 기존 선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재직조합원들이 자연스럽게 퇴직조합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퇴직조합원을 따로 조직할 필요 없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데 그 연금의 0.5%를 내게 거기는 이제 조합들이 연금의 0.5%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장점인데 난점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노총, 산별노조, 그러니까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쭉 얘기를 다 해봤는데 퇴직자를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금속하고 협의를 하면서 아시겠지만 지금 있는 그 지부 지회 이거 감당도 어려워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할 때도 보면은 다른 여력 쓸 수가 없었잖아요. 그냥 뭐 지역본부 그다음에 민주노총 그다음에 산별 이거 끌어나가는 것도 막 호덕이는 이런 상태고 그래서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조 바깥에 있던 퇴직 노동자들은 거의 결합하기 어려울 겁니다. 독일 금속노조가 그렇습니다. 독일 금속노조는 재직조합원들만 퇴직조합원입니다. 새로 바깥에 있던 조합원들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장벽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울과 울산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 퇴직자를 조직해 나가는 축일 텐데 그 서로 좀 방향이 이게 다른 좀 방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퇴직자 노조를 조직하게 되면 또 걸리는데 뭐 울산이야 당연히 이제 금속노조 가입을 잡았기 때문에 이미 고민이 정리되어 있는 거고 사실 서울본부도 그 서울 퇴직자 노조 추진에도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본부에서 조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언뜻 이제 그런 얘기를 들려요. 퇴직 활동가들 속에서 굳이 청년맹을 이렇게 가입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일하는 청년맹에 가입해야 한다는 거고 긍정적인 건 노조운동이라는 방향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 다만 이제 부정적인 거는 한국노총도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실버 유니언이라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한국노총 전직들의 모임이에요. 친목 모임이에요. 그건 노조라고 하기는 그렇고 근데 이제 민주노총으로 우리가 가입하면서 퇴직자 본격적으로 가면 한국노총도 4월에 할 거다. 그러면 이제 대표성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부정적인 요소일 수 있다. 근데 총연맹에 가입하게 되면 이거는 그 고민을 해야 될지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입장을 발견했습니다. 가입 시에 총연맹 의결권의 행사를 한다. 대의원 배정도 받고 중앙위원 배정도 받고 중진 성원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의결권을 갖는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의무금 특례 조항, 의무금 똑같이 적용하지는 않고 의무금은 하나 적게 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이 안으로 총연맹 미가입인데 긍정은 복수노조 경쟁에서 벗어나가지고 단일대우로 사회적 위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 시대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총연맹에 가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연금 투쟁이라든가 연금에 대한 안들을 만들면 이거는 분명히 재직자와 퇴직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대 간의 갈등이. 그랬을 때 이해 충돌이 발생하면 총연맹하고 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총연맹은 퇴직자로서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그래서 아예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입장을 퇴직자들의 입장을 총연맹의 입장으로 이렇게 조율해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일노조로 갔을 때 체계인데요. 단일노조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서울본부, 서울 우리 의견이니까, 단일로 가게 되면 볼간 체계는 이제 총회 대의원대,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본조가 있고, 그 다음에 지부는 방역시도로, 그 다음에 지회는 시군구 및 사업장 지회는 대신 조합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승인하고, 분해도 읍면동 및 사업장 등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서인데요. 임원은 위원장, 그 다음에 뭐 부위원장, 사무처장,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임기는 뭐 3년 이렇게 하고 집행부서에 여기는 재직자 노조라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제사업단이 되게 중요한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본공제, 그리고 일자리, 협동조합,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이 종합적으로 전국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그래서 이거는
독립된 별도 법인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주노총 법률로도 독립된 별도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독립해서 별도 법인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안정성이 담보돼야 되고, 이것만 해도 공제사업단이 굴러가게 되면 공제사업단의 이 업무를 하는 조합원만 해도 수백 명 아마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수백 명이 이 업무에 매달려가지고 해야 될 이런 업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복지위원회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금하고 사회복지, 우리 조합원들의 복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이 우리 여기 그 지역에 퇴직자 지원센터 이런 얘기를 했는데, 퇴직자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퇴직장애 이런 복지 시설들을 동별로 뭐 지역별로 다 만들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이 연금복지위원회 같이 설계하고 정부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연대위원회.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처럼 그 자원봉사도 하고 아니면 최소 비용을 받아가면서 그 이 노동운동에 뭐 역할도 하고, 그래서 사회운동에 계속 결합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퇴직자위원회, 퇴직노조 같은 경우는 조합원의 건강, 관계, 여가, 여행, 문화, 죽음 등 하여튼 좋은 삶과 좋은 죽음에 그 책임지는 이런 부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무처, 분과, 이건 이제 분과는 단일 분과로 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특성도 있었어요. 그래서 금속 퇴직자 분과, 그 다음에 뭐 공무원 퇴직자 분과, 교사 퇴직자 분과, 그 다음에 뭐 보건, 뭐 병원 퇴직자 분과, 이런 식으로 그 분과들을 산업 업종에 따라서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생활위원회가 승인할 건데 취미하는 각종 소모임을 구축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팀이 공제 설계를 해봤는데,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조합비는 15,000원 하자. 퇴직자원조는. 이게 연금에 따라서, 처음에 저희는 고민을 연금에 따라서 그 유럽처럼 0.5%, 유럽이 0.5% 기준으로 다 하니까 모든 나라가 대부분 다 0.5%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연금으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려울 거다. 시스템도 잘 안 될 거고, 그래서 조합비 15,000원 통일하자. 처음에는 이제 10,000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조합비는 그 매달 6,000원 공제비로 공제 운영을 하는 데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노조 운영비로 9,000원 이렇게 설계를 하자라는 거고요. 노조 상근자는 대신 상근자와 활동가들이 이후에 제대로 규모가 되면 지부, 지회, 분회까지 막 해가지고 상근자 숫자가 정말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리고 공제사업단 무슨 뭐 각 위원회 이런 라인들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최소 상근비 원칙을 가지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노조 운영비 9,000원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연금 연동해서 액수를 조정하고 총액 한도를 설정하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은 그 누가 연금을 한 18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상근을 하더라도 그 120만 원만 주자. 그래서 총 액수를 300만 원 이하, 300만 원으로 맞추자. 예를 든 겁니다. 그거는 논의해서 이제 해야 될 건데, 그래서 연금을 50만 원밖에 못 받는 그런 퇴직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한 250만 원의 상금비를 주는, 이렇게 설계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제 분모가 노동공제나 풀빵으로 통합해서 운영하자라는 건데요. 이거 잠깐 이제 풀빵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직, 우리가 지금 100인 미만 사업자, 그리고 플랫폼 프리랜서, 하청, 조직화 전략에서 우리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조직을 하자. 이들이 이제 80%인데 전체 노동자에. 그래서 이걸 조직하자라고 해가지고 시작된 운동에서 3년 전에 시작했고, 이 풀빵은 이제 창립한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11개월밖에 안 됐어요. 공제, 재화, 언론, 라이더, 대리, 뭐 아파트 경비, 그 다음에 지역 경비부, 안산구로, 경남도 이제 이 노동공제를 조직하겠다 이러고 있는데요. 1월 22일 날 창립을 했고, 2021년 1월 20일, 올해 1월 22일 날 창립을 했는데, 1월 22일 날이 우리 전명화 동수도 이제 까먹었을 텐데 전내협 창립일입니다. 전내협 창립 31주년인데 일부러 그날을 맞췄습니다. 전내협 때 그 정신을 잊지 말고 가자라는 뜻이고, 고용노동부 인가 사단법인이고요.
화전식품노조, 저태일재단, 노력찬재단, 사회가치연대기금 등 공동 참여해가지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6천을 내면은 7쪽에 있는 이게 갑니다. 공제비 매월 6천을 내면은 1년에 7만 2천 원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25%는 이 공제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들어가서 보험 같은 경우는 40%에서 50% 정도가 이제 이 사업비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 25%로 처음에 시작하고 나중에는 한 15%대로도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운동이니까. 그래서 그 가입 후 3개월 이후부터 적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선물 공제라고 해가지고 명절, 설이나 추석 또는 기념일, 생일이든 결혼기념일이든 자기 손주의 생일이든 아니 한신 뭐든 해가지고 1회만 선택을 처음에 3회를 생각했는데 택배비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택배회사에서 돈 다 주기 있냐 그래서 한 해만 하자 대신 질 좋게 주자 그래서 매년 선물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한 4만 원 안팎의 선물을 배송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거고요. 2만 5천 원을 7만 2천 원 중에서 2만 5천 원 이걸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사망 공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사망 기록으로 300만 원을 유족한테 전달을 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듯이 그 다음에 상병 공제 그래서 아프거나 다쳐서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 수당인데요. 이건 우리 퇴직자들한테 유리하게 짜게 됐습니다. 이게 청년들도 같이 할 건데 1일 4만 원, 최대 5일 그래서 20만 원을 1년 기준으로 대신 3일 초과부터 4일째부터 이렇게 이제 근데 퇴직자들은 입원하면 4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액대출 1인 최대 150만 원 은행처럼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신용 소액대출 이렇게 해서 15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그 다음에 이제 풀량 서비스를 가지고 상조 서비스 그 다음에 생활신용 상담 그 다음에 쌀 그 다음에 이후 지금 계속 우리가 내년부터 개발해 나갈 건데 법률 서비스 특히 퇴직자들 이런 법률 문제 생겼을 때 되게 난감하셨습니다. 여행 그 다음에 문화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6천을 내는 우리 조합원들한테 이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풀빵에서 더 이제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선택 조합원들한테 의무는 아니고 선택 그래서 부자 방식으로 선택이 있고요. 나는 1만 원 더 내겠다 나는 3만 원 더 내겠다 하면은 더 많은 이제 혜택을 주는데 3만 원 정도 되면은 실비보험 의료 실비보험을 대체할 수 있지 않겠냐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설계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워낙 엄두가 안 나는 지점이어서 근데 하여튼 이거 이렇게 나아갈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적립형 방식 우리가 적금 들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것도 이제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공제노조 왜 이 퇴직노조를 공제노조라고 공제노조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러면은 퇴직조합원들은 이 해당하는 혜택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고요. 결론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하여튼 이 서울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논의 또는 필요하면은 더 논의들을 거치면서 그리고 울산대로 내부에서 고민이 필요할 테니까 그것도 하면서 가닥이 잡히면은 그래서 합의가 되면은 내년에 전국 퇴직자 노조를 아예 결성을 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제안이고요. 표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출발할 수 있는 이거는 돼 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서울교통공사, 그 다음에 GM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경남도 옛날에 마창노래 시절로부터 쭉 이어져 왔던 이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모이자라고 하면 순식간에 저희가 모아낼 수 있는 이 여력이 있고 그냥 광주 전남도 그렇고요 경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주축을 해서 우리 전노역 만들어 가듯이 한번 퇴직자 노조를 전국화시켜서 만들어가는 거 어떻겠냐라는 제안이고요. 조합원 기준은 50세 이상 퇴직자들로부터 4만 개까지 가는 거고 당연히 예비 퇴직자들한테는 이제 55세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잡을 수 있지 않겠냐.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담 1월 21일이 전노협 한국 노인 협의회 만든다. 전국 노인협의회. 맞아, 그런 얘기 했었어. 혹시 뭐 뉴스 궁금한 거라든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그 지역 상황 얘기라든가 선택관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될것 같습니다. 편하게 한 장 정도 얘기하면 지금 퇴직한 지가 4년 됐습니다. 2007년 생년월일도 다르니까 12월 31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내가 57년생인데 퇴직하기 전에 57의 모임에 내가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조직화가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게 조직대가 있는 사람들이 조직화를 시켜야 되지. 이미 퇴직하면 이미 늦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에 퇴직을 하고 우리가 이걸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모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 현대사 같은 경우는 실예로 들어보면은 대의원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 사업장들을 대표 중심으로 해가 대의원회를 불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그의 퇴직자들을 2018년도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야 조직화를 나오기 전에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간담회를 잡아가지고 이 사실은 집행부라든가 지금 기존에 우리가 그 집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조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미 현대차를 직장을 떠나는 순간에 사람들은 저도 퇴직을 해봤지만 다른 거를 생각을 하지 조직화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조직화를 우리가 조직화된 상태에서는 이 운영을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도 미조직 사업들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도 현장에 있을 때 조직화된 상태에서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이거 조직 내가 100명 조직했는데 이거 운영해 보시오. 운영 안 할 사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 단계를 우리가 굉장히 유심을 해야 된다. 내가 이걸 해보니까 그래서 총회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무 퇴직할 때도 제가 가서 또 마이크를 잡고 거기서 우리가 퇴직하는 조합원들은 가입 원서를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 이미 늦는 거예요. 우리는 후발주자가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조직화된 사람이 이거를 좀 조직을 해주면은 그거를 통해서 이미 이 퇴직하기 전에는 모임들을 다 갖고 있어요. 연년생별로.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58회 회장, 내가 57회 회장 할 때 58회 회장, 59회 회장, 60 회장들을 다 조직을 해놨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퇴직자들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퇴직자들 뭐 어떤 식으로 퇴직 이후에 노동조합에서 구체적인 안을 좀 내놔라. 그러면 퇴직자 쉼터를 어떤 식으로 지을 거냐. 퇴직자들 그러면 현대중공업은 이미 아마 퇴직자 쉼터를 지어놨어. 그러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놨어. 그러면 이제 다른 사업장은 퇴직자들을 위한 공간이 없어. 그렇게 되면 공간이 있어야 모여서 커피를 한 잔 먹다 보면 조직도 되고 이거 어떻게 싸우면 몇 공명 나왔고 이래가지고 뭐가 있는데 금속 같은 거 금속 있는데 그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마침 이제 우리한테 이제 좀 소개가 왔는 게 이제 통상임금 거기 자동차 쪽은 그게 터져버렸어. 그러니까 거기 또 퇴직자들이 90점이었다 보니까 내가 이제 57회 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 앞으로 다 온 거야. 그러면 당신이 맡아가서 하라.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퇴직자 이거를 추진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본부장하고 이제 전부 다 우리한테 왔어. 그러면 이거 지금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퇴직자들 중에 그러면 내보고 의장을 맡아가지고 이 소송을 해봐라.
그래서 그게 지금 조직된 게 한 8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승소가 되면 그나마 그게 90점이 되어버렸어. 지금 현대차는. 그럼 이게 만약에 승소가 되든 패소가 되든 이거는 이미 800명이 조직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이제 밴드가 활성화되어 있어. 왜? 관심이 있으니까. 뭐든지 사람이 자기하고 퇴직을 안 한 사람은 현재 다니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면 조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관심이 다 갔는데 퇴직 후에는 뭐를 관심을 할 거냐. 그래 돼서 나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일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퇴직 후에 우리 운영위원들이 16명이 현대자동차, 중공업 이래서 운영위원들이 각종 이거를 그러면 퇴직자 쉼터라도 좀 하나 내놔라. 그래서 이제 시작했는 게 제가 이제 협동조합을 하나 설립을 했어요. 제가 지금 협동조합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퇴직자 협동조합을 제가 만들었어요.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거 뭐 이래가면 뭐 안 된다. 이 모범이 돼야 이게 뭔가 하나 이슈가 돼야 이게 뭔가 나오겠나. 그래서 퇴직 이후에 저는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퇴직자들을 모아서 자동차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5년생들, 저는 57년생입니다. 막내지만은 제가 이제 협동조합을 해가지고 며칠 전에 이제 제2의 인생 이래가지고 KBS TV에 나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러나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문을 두드려봐야 돼. 그러니까 지자체라든가 그래서 시청에서 그 퇴직자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일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후에 그게 이제 부사시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가서 저도 토론에 참석해서 저도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내가 봤을 때는 퇴직자들 단순하게 조직하면 한다. 그러면 조직화해서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건데 이거 구체적이지 않으면 퇴직자들이 안 옵니다. 그 가보니 뭐 별볼 있는데 그 매일날 노동운동 하듯이 뭐 일하는데 뭐 말하려면 이런 식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조직화를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시급한 거는 지금 원래 자동차 타면 2,000명이 나와요. 조직 한 개도 안 됐어. 지금 집행부도 관심 없고 집행부는 오르지만 자기들 집행하는데 퇴직자들 우리 몇 번 간담회 가라. 진짜 뭐 보듯이 하더라. 간담회 몇 번 해봤지만 들어가서 간담회 같이 해봤지만 집행할 때는 진짜 이거 완전히 뭐 우리가 진짜 걸레이 나이고 진짜 얻어먹으러 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입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저희들은 우리가 퇴직 현대차, 현대중공업 하기 이제 지금 구청장을 하고 강남에는 많이 해가지고 지금 성과를 낸 게 이제 지금 이제 구체적이지 않죠. 많이는 못했지만 북구에 노동자 쉼터를 하나 개소해서 구청장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 개소식을 했고 그다음에 구청장하고 간담회를 한 3번에 걸쳐서 했고 지금 중구청장이라든가 북구청장이라든가 시의회 의장하고도 매번 간담회를 했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조금 우리도 이게 지금 빨리 우리도 총회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최고 내가 밖에서 이래 느껴본 거는 조직은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미조직 할 때는 조직된 사람들이 조직을 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나와 그거 지금은 좋잖아요. 친병부만 하고 지금 전부 다 이제 저도 이제 좀 다행인 건 우리 본부장님이 또 울산에 여기 있을 때 이거 어디 회의하라 그래도 우리가 돈 주고 나도 회의한 적이 있어요. 회의실 빌려가지고 이거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는 거야. 말이야 그 청와대 이러면 우리가 뭐 이래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의장을 하면서 이 부닥치는 거는 상당히 이론과 현실 속에서 굉장히 많이 부닥치더라. 그래서 뭐 그러면은 우리가 퇴직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 지금 나는 이제 사회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까지 종속대가 살았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좀 개발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거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 퇴직자 노동조합이라든가 퇴직자 한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조직을 체포하기 쉬운 데가 그러면은 체계적으로 퇴직자들 밖에 나가 이거 하려고 그러면 이거 안 와요. 와가지고 기존 노동조합처럼 이래 내가 해보니까 안 와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것만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90점만 해주고 그러면 언제 뭐 1년에 매뭐 기존 노동자들처럼 내와가지고 회의할 건 아니고 그것만 맞춰놓으면 뭐 몇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우리끼리 뭐 중요한 결정할 때 와서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간담회 하면서 내가 얘기한 거는 이게 외도가 어디서 부닥치나 그러면 선거권 피선거권이 굉장히 부닥쳐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퇴직자들은 그거는 일단은 제외를 좀 시켜야. 이게 왜 그런가 그러면 이게 상호간에 뭐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뭐 지금 파간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거기서 부닥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부닥쳐가지고 계속 지금 딜레이 돼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좀 해결해서 원회가 하면은 조금 뭐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800명씩이나 행정가 지금 모여있고 여기 현재 중용사장은 거의 숫자 상당히 아니에요. 우리는 합쳐가지고 전부 다 합쳐서 한 1000명 되는데 그 울산은 뭐 지금 몇천 명 지금 규모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한번 또 다른 분들도 여기 나온 거 보면 조합비가 15,000원이고 공제비가 6,000원이라니 그 6,000원은 풀빵으로 이제 들어갈 예정이다 이거죠. 네. 그 6,000원은 그 이제 이 공제비가 되는 거죠, 공제비. 근데 이 공제를 그 이제 이 공제 노동공제 운동이 이제 쭉 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확 확산될 것 같은데 민주 일반 노조가 그 노동공제 방식을 전공하고 그 화성식품 노조 이제 봉제인 지회, 정피 후신이 그거로 출발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언론 노조에서 미디어 공제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방송사, 그 다음에 신문사, 그 다음 뉴미디어의 비정규직들 다 이 공제로 있겠다. 그래서 공제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제 혜택을 주는 거지 조합원들한테. 그거 없이는 공제인들은 이 공제노동자를 묶일 수가 없거든. 이 조합으로 가입을 해봐야 임금 인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고용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뭐 복지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걸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공제인이 이제 지금 조합원이 230명까지 늘었어요. 230명은 되게 작은 걸로 알겠지만 이거는 거의 기적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청피 출신들도 그 공제가 있으니까 조합에 가입했다 안 나. 그게 혜택이 가니까 그래서 보이니까 그게 이제 공제 그건데 그래서 이 6,000원은 그거에 쓰여지는 돈이고 그 다음에 조합 운영비로는 이제 9,000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9,000원은 또 우리가 모여가지고 설계를 해야죠. 그 9,000원으로 뭐 본조와 지부와 몇 대 몇의 비율로 나눌 거냐 이런 것들 왜 금속노조 하듯이 그런 거는 이후에 해야 될 지점인데 사실은 뭐 2만 원도 얘기하고 10,000원도 얘기하고 했었는데 10,000원으로는 운영이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2만 원은 우리 또 조합원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냥 15,000원, 9,000원이면 운영이 가능하겠다. 아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고려해서 이제 9,000원 잡는 거죠. 지금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거권, 비선거권 안 가지면은 민주노총 가입하더라도 우리가 그 맹비를 그 우리 재직조합원 때 내는 것만큼 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 형식적으로라도 200원 아니 뭐 100원으로 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민주노총으로 얘기하면 되니까 우리 퇴직자들은 맹비를 그런 수준으로 낮춰서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조합비 운신의 폭이 있는 거다. 근데 산별로 가입하게 되면은 산별도 내야 되지 또 내야 되지 이런 것들이 걸리는. 예를 들어서 경남은 2만 원으로 하기로 한다 해놓고 공제비는 6,000원으로 하고 노조 운영비를 뭐 14,000원 정도 한다 이렇게 정해도 되겠지요.
아니 그거는 그건 안 되나? 정하면 되죠. 아니 그 5,000원은 추가로 경락해서 별도로 지부 비용을 걷는 거죠. 우리 그 금속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지회나 지부별로 필요에 따라서 더 추가로 걷듯이 그건 가능하죠. 근데 통일된 거는 정해야지. 통일된 거. 통일된 거는 정해놓고 정해. 지부별로, 지회별로, 분회별로 우리 더 걷자. 상황에 따라서. 통일로 교회에 있을 때 법계부장 할 때 구속 중에 임금 촉구 소송을 해서 받았어요. 해고 기간에 구속돼 있던 기간은 이제 복직되면서 안 주는 거라 그래서 그걸 소송해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현대차에서 이제 해고자들 구속된 사람들이 몇 명이 찾아와서 판결을 좀 달라. 자기 회사 측에 이걸 보고해서 이 사람도 판결에서 받았지 않느냐. 이걸 근거로 해서 받겠다. 그래서 몇 분이 왔다가 그래서 그 지금 기억이 나는데 현대차 동지를 여기서 뵀네요. 그러고 오면서 김진국인가 현대중공업에 그 동지한테 오늘 여기 4시에 모임이 있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전화는 못하고. 혹시 지금 그 우리 울산 지부 지회로 받아달라고 해가지고 그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안 풀리고 있잖아요. 지금 2년째 안 풀린 거고 다음 집행부로 넘어갔는데 그 우리 혹시 울산에서는 그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좀 앞으로 상이 계속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서울이나 이쪽에서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가 퇴직자 노동자들이라든가 퇴직자들을 위해 추구하는 가운데 좀 틀립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뭐 공제라든가 이런 거는 아예 생각 안 했고 그런 건 또 할 수도 있고 저는 강론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상태라. 그럼 민주노총이 안 해본 사업도 아니고 옛날에 하면 저 모델이 하면 옛날에 초창기에 한번 했다가 거의 좀 공제 사업이 사실 저력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런 건 아예 생각해 본 적도 처음 듣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만들 때 이제 퇴직자 노동자들이 조직에서 무엇을 할 거냐. 그러면 사회 변혁 운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거는 반드시 그러면 사회 개혁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은 뭘 할 거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의료법 개정이라든가 뭐 각종 사회 보장제도에 대한 계획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한 시민으로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결합을 하잖아. 그런 게 주 목적인 거아니에요. 독일금속이나 뭐 이런 데 문제로 뭐 공공계획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이슈적으로 퇴직자 노동자들이 그러면 이미 하면 퇴직자 노동자를 임금 인상하고 차원이 없잖아요. 사실은 임금 대상자도 없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사회개혁 운동이라든가 사회의 어떤 그런 우리 정당이라든가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퇴직자들의 쉼터를 통해서 그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일자리를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금 밴드를 운영하면서 울산에 있는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밴드를 그 구청에서 다 받아가지고 지금 밴드에 원래 좀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퇴직자들을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공공근로를 하든 뭐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 구청하고 이제 울산시에서 이제 국장님하고 둘이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밴드를 그 일자리 그걸 우리한테 다 올려줘요. 그럼 올려주면은 우리 밴드에서 우리 국장님이 그걸 그 퇴직자 밴드로 다 올려줘요. 그러면 그게 참고가 많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울산시는 구청별로 나오니까 그런 일자리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쪽으로 우리는 이제 바닥을 잡은 거죠. 이런 쪽으로 잡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조직화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퇴직자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몇 번씩 모여서 총회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돈을 얼마 걷었죠? 처음에 우리 3,000원 걷어가지고 1년에 이제 그거는
연말에 이제 우리가 모이면 회의하고 회의비처럼 정도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일단 3,000원을 거라 그래서 통장을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 하겠는데,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출발을 해서 기존에 지금 그러니까 그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운동과 결합을 해서 그러면은 퇴직자들은 무슨 역할들을 할 거냐, 역할이 주어지면은 바쁜 사람들은 뭐 일하고 할 일 없는 사람들 서울 가가지고 투쟁 들으면 오근데 이 투쟁은 퇴직자들이 좀 앞장서서 투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버스 몇 대 해가지고 하니까 모여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지역 본부 사업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까 공장님 얘기하셨듯이 이제 퇴직 노동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지역 본부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년에 조직 사업도 조직 사업이지만 일단 지금 우리 사업장 내에서는 조직적으로 지역본부 사업장 내에서는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데 현대 자동차가 현재 중공업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퇴직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 각 그 중공업 지구하고 자동차 지구에는 퇴직 조합원 담당자, 조직국에 하든 조직실에 하든 어디 가든 담당자를 두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예산도 세우고 그걸 이제 각 그 지구에다 요청할 계획이고, 지역 본부도 그 퇴직자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럼 그 퇴직 노동자 특별위원회는 퇴직자가 특별위원장이 되고 각 이제 그 우리 가맹 조직 그 단위 사업장에는 담당자를 두어서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업을 할 건데 그 사업 내용을 아직 이제 논의 중이에요. 어떤 사업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지금 울산의 동부하고 북부는 퇴직 노동자 지원 센터를 구청에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울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퇴직 노동자 우리 모임에서도 제안을 했고, 또 그 직접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지역 본부에서 참여해서 내년에 울산 광역시 차원의 퇴직 노동자 지원 센터를 만들자 해서 이제 뭐 결정했어요. 예산 과정에서 이제 추진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그런 센터들을 퇴직 노동자들이 좀 운영해서 수탁 운영해서 거기서 1차적으로 저는 그래요. 저는 1차적으로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제일 급선무다. 그래서 지금 그 시니어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그 시니어 단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시니어 단체들도 좀 만나서 네. 시니어 라이프 인생 설계 시니어 벤처 협회 시니어 벤처 협회 울산이고 전국 조직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인생 설계 프로그램 전문가 교육 과정 뭐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만나보고 그렇게 해서 아까 이제 그 서동식 의장님 형님 말씀하셨듯이 활동가들이 지역 활동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활동의 내용이 뭘까 이런 걸 한번 이제 논의를 해보고, 또 지역에 또 아까 이제 공제조합 같은 건 아닌데 사회경제 네트워크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실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시고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시고 그리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자체에서도 퇴직 노동자들 사업을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들도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산림형 일자리를 산림형 일자리를 한번 만드는데 퇴직 노동자들과 연계해서 뭘 좀 해보자라고 하는 문제 의식들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퇴직 노동자들이 지역에서 공장에서 나와서 지역에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새로운 설계를 좀 지역 본부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지난 그래서 이 퇴직 노동자 모임을 이제 내년 한 해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조직하고 앞으로 방향을 좀 찾고 이렇게 해서 이제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국적인 노조가 필요하면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아직 이제 그건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한별 노조를 잘 직접 해놓은 거고 그것과 이것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퇴직 노동자 특별위원회 사업으로 토론회도 하고 기획사하고 토론회도 하면서 또 퇴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실제로 수탁받아서 운영하려면 어떤 기구가 필요한지 법인화가 돼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가면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년에 퇴직 노동자 전국 노조를 단일 노조를 만드는데 그래 막 함께 해봅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내년 한 해 충분히 당사자들 논의를 통해서 그래서 더 많은 교류와 그런 좀 자리들이 소통 자리 내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현재 그 현장하고 생중한 이 모임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이 추동의 구체적인 형태이 혹시 현장하고 현장 외에 그 다른 뭐 사업장들 이쪽에 또 뭐 전망은 좀 어떤가요? 이제 여기가 울산이 1962년에 이제 박정희가 다이나마이트 탑재해서 공단 산업화가 시작됐거든요. 그게 주력 사업장이 3개입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석유화학은 지금 이제 한국노총 사업장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 사업장의 퇴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의 또 숙제예요. 한국노총이 좀 안 하고 있고, 거기도 이제 아까 그 한국노동 이야기했던 대로 거기 이제 전직 노조위원장들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석유화학 사실 모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울산시의 퇴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이쪽에 준다 그러면 그쪽에 난리나겠죠.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때는 사실 공무원 노조, 전교조 이 정도죠. 다른 사업장들은 지금 현대 자동차의 그 협력업체 사업장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젊은 노동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아직 그 퇴직 노동자들의 주요 거점이 자동차, 중공, 석유화,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 정교조. 이 정도. 이제 주로 이제 퇴직자라 그러면 한 직장에 한 30년씩, 20년씩 뭐 이래 된 사람들을 퇴직을 하고 보더라고 사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제 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처음에 듣는 이제 현대차나 현대중공업이 인원이 많으니까
출발해서 같이 하자는 게 원칙이었어요. 이게 두 대만 두 축만 가는 게 아니고 울산시는 금속사업자라든가 그래서 금속작업자 먼저 뭉치고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때가 있으면 지금 이제 정교조하고 이제 본부장님이 얘기하는 이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같이 퇴직자들이 그 자연스럽게 합쳐지면은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다른 중수사업자라든가 이런 합쳐질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시작을 해서 이거를 누군가가 자꾸 해야 뭐 하지. 이제 말도 하기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한 놈이 치고 나가니까 얘는 묻지. 아무도 안 해놨는데 오라 그래야 뭐 올까 말까 하지. 그래서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 이제 퇴직자들이 이게 내가 4년 전에만 퇴직할 때만 해도 그 퇴직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 저는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퇴직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평소에 인식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지금은 노동자 교육이 굉장히 형식적이야. 회사 교육도 퇴직 이후에 사람 희한한 거 프로그램 가져와가지고 외부 영역 줘가지고 뭐 인생 설계 그러면서 뭐 재테크나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거나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라 그러니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노동자를 딱 차고 그럼 퇴직 이후에 인생 기모자를 어떤 식으로 살 거냐 특히나 이제 노동자 위주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인생이 어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좀 계획을 잡으면 사람들 많이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울산에서 우리가 똑같은 거고 그렇지. 서울에서 하나 더 추가되면 이제 공제. 근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거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동공제 운동이라고 하는 풀빵이라고 해서 연합을 만들어서 내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확산을 시키는 건데 퇴직자도 거기랑 같이 붙어서 하면 되겠다라는 건데 이제 저하고는 뭔가 혜택을 줘야 되니까 3,000원씩 받으면은 그 혜택 뭐 받을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노조처럼 운영을 하려면은 예를 들면 그러면 저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금속노조가 받아들이면은 지회를 그 조합비는 얼마 하려고 하셨어요? 그 금속노조로 예를 들면은 금속노조 수준은 아니더라도 현재 재직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조합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00원 이상이잖아요. 3,000원만 내고 금속노조 가입하지 않아요. 저는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지금 금속노조가 실업자 이렇게 소득이 없는 사람들 소득이 없는 거 하여튼 소득 없는 사람들이 조합비 3,000원이고 3,000원 되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얘기한 거. 실제로 퇴직자 모임이 얻었던 거는 그렇게 기준으로 모았던 게 아니고 그냥 연 3만 원, 연 3만 원에서 1년에 한 번 총회하면 그걸로 그냥 모여가지고 뭐 불고기 삼겹살을 구워 먹자. 네, 그 삼겹살을 구워 먹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모은 거예요. 그렇게 받기로 한 거고 다른 거 없으면 근데 금속노조에 가면 그러면 이렇게 그거를 조합비로 내고 근데 뭐 퇴직자 지회가 뭐 특별히 뭐 임금 교섭을 할 것도 아니고 뭐 또 인담투를 할 것도 아니고 쟁의기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직의 최소한의 어떤 그 네트워크 연결하고 뭐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회의하는데 회의비 정도 뭐 식사하거나 이런 정도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지점에서 뭐 그렇게 조합비를 많이 낼 이유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금속노조에 가입을 하면 이렇게 정말 그 퇴직자들이 훨씬 시간적 여유가 많잖아요. 그러면 노조의 어떤 이렇게 집회에도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못 온다고. 뭐 근무 시간 중에 시청 앞에 항의 농성 한번 가자 그랬을 때 그 현업에 있는 사람은 못 오거든요. 그럼 퇴직자들 오면은 퇴직자들 오는데 금화비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교통비도 드리고 오셨는데 오랜만에 만나시니까 막걸리 한 병에다가 점심값이라도 드려. 같이 그래서 뭐 얘기도 좀 하고 시위도 좀 하고 이러면 뭐 이렇게 금속노조도 도움이 되고 조합원들도 그런 과정에서 이게 뭐냐면 노조의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요구 있잖아요. 이게 연금의 문제라든가 퇴직자들의 일자리 문제든 여러 가지 어떤 퇴직자들의 삶의 질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을 지역사회가 해결하는데 금속노조의 힘을 받아가지고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그 금속노조라는 표현은 노조, 민주노총에 이걸 받아서 이렇게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취지였죠, 처음에는. 지금 있잖아요. 조직 노동자 모임은 조직 형태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조직 전망은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노조가 어제까지 조합원이었는데 퇴사를 했어. 그럼 그 순간 조합원이 안 되는 게 이상하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은 어제까지 일 시켜놓고 딱 끝나면 퇴직금 주고 내몰라라 하잖아요. 이 사회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쏟아져 나온 퇴직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기껏 해봐야 이제 퇴직노동자 지원센터 만들어서 뭐 이러저러 프로그램을 돌리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퇴직노동자들을 지역을 안 떠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거죠. 필요하면 퇴직노동자 지원조례를 만들든가. 근데 그런 운동을 일단 내년에 좀 해보자. 지역에서 우리 퇴직자위원회를 만들어서 저는 예를 들면 서울의 퇴직노동자들은 서울시에다가 요구할 거, 중앙정부에 요구할 거, 그리고 연금 개혁이겠죠. 노령연금부터 시작해서 뭐 연금 통합이든지 지금 뭐 민주노총도 그렇고 진보정당들도 그렇고 연금을 하나로 통합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연금 개혁 운동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운동을 당사자들이니까 당사자 운동의 이슈를 만들어서 싸워가면서 저는 조직대의 방식이 맞지 않을까. 그 형태가 지금 한별노조에 가입하는 형태든 단일노조 형태든 어떤 형태든 다양한 형태의 지역에서 실천해 가면서 뭔가, 그러니까 일을 해 가면서 뭔가 만들어가야 전노협 시절에도 시작하면서 조직이 단단해지고 만들어져 가는지 그렇게 좀 지금은 뭘 좀 전국적으로 뭘 해보자 이슈를 퇴직노동자 모임이야 지역별로 모임들이 어차피 지역 중심으로 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지역에 토론하는데 목 마른데. 조직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노조의 담당자를 부어서 같이 위원회 같은 것을 해가면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만드시는 거예요, 사업. 네. 저기 우리가 일자 살림형 일자리 얘기해서 우주군에서 네,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원을 많이 합니다. 산림청에 임업 일자리 그러니까 산림형 일자리 사업. 산림형 일자리 사업 소개를 받았어요. 퇴직자들 일단 퇴직을 하고 나니까 그 산림 일자리 발전소하고 산림청 산하에 그게 하나 생겼어. 그래서 우리가 운영한 뒤에 그 매니저를 하나 소개를 받았어요. 이거 진짜 여러 가지 지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퇴직자들이 처음에는 한 14명 모여가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뭐 이제 산림청에서 하는 이제 산림청에서 하는 산림 교육을 받아서 영민과정 교육을 받다보니 퇴직자들이 많이 왔더라고. 중고 퇴직자, 중고 위원장님 하신 분이 1기고, 중국 500. 정모 위원장이 1기고, 우리가 2기라. 정모가 하나 간다고 그러는데 2배야?
그래서 달라. 거기서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먼저 1차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작년에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가지고 작년에 7월 11일부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올해 아마 전반기에 사회적 기업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그렇긴 해. 이제 우리가 사회에 어떤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개인의 이익보다는 이제 사회에 화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이제 퇴직자들이 참 우리가 평소에 이건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퇴직자들이 매일 종속된 삶을 살아서 우리 노동자들이 누군가가 임금을 주고 누군가가 이해가지고 지시만 받고 이래 사는 거는 이제 조금 퇴직 이후에는 조금 끝을 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 아예 처음부터 회사 근처는 가보진 않았고 처음부터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랬어요. 그래서 각종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협동조합 교육이라든가 이게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양한 단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단체들이 퇴직자들을 모아주려고 하고 지자체도 굉장히 관심은 많아요. 관심은 많은데 어떤 누군가가 이걸 모아줘야 되는데 모아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이후에 이제 이런 사업도 있고 이게 또 한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제 다양하게 이제 퇴직자들이 이런 쪽도 한번 또 해보고 차라리 처음에 우리 생각했던 거는 퇴직자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얘기했던 거는 그거 우리가 집수리 봉사라든가 이런 게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집수리 하고 그러면 우리는 봉사도 하고 막 쫓겨난 임금도 좀 받아가고 이제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퇴직한 사람들이 또 다양한 자기 기술들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거를 지금 이후에는 이제 우리도 이제 지금은 내가 이제 취직을 현물로 해가지고 이제 사회 비공계층에나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이제 좀 몇 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기부를 했어요. 이렇게 기부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래가 이제 자기가 이제 기술로 가지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 이제 그걸 담당을 한다. 그래 5분에 거기 북구청에서 그 교육을 했어요. 집수리 봉사 교육을. 그러면 거기서 나온 그런 체계 퇴직자들이 그 교육을 받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봉사를 한다고. 그렇게 그런 것도 쫓겨나지만은 그것부터 조금씩 번져나가면은 그러면 이런 이제 모임도 자연스럽게 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의식은 지역 차원에서 문제의식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 노동자들이 그런 이제 자기주도형 삶을 살아가면서 지역의 정치의 환경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퇴직 노동자 특위에서 퇴직 노동자 정치 캠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 시의회 있는 구의회는 또 출마하실 분들은 공부해서 훈련해서 하시고 또 지역에서 선거 때 다양한 정치 캠페인하고 자기들 이슈 가지고 그 정치적 진출도 새로운 노동자 정치력과의 추진 어떤 세격화하는 이런 것도 분석해봐야 되겠다. 그런 중요한 지점이죠. 그런 당연하죠. 상을 아니 퇴직자 이게 정직화가 되면 점적으로 추진의 정치를 아니겠어요?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면 오늘 참 잘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울산본부 내년에 퇴직자 특위 구성과 거기에 따른 사업 계획이 진행되는데 큰 틀에서는 서울본부 추진에서 큰 틀을 잡아놓고
실질적으로는 지역으로 내려가면 이게 세부적으로 이제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하신 말씀 중에 형님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볼 때는 현차, 현중, 그다음에 한국지행이 예비 퇴직자를 놓고 조직화를 미리 해들어가는 방식이 이제 이후에 퇴직하고 나서 모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엄청 그 경기 쪽도 만만치 않은 거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정착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준비했던 우리 단위들이 실천에 들어가고 노조 단위 아까 정태기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담당자를 두어서 이게 연계 사업으로 진행돼야 된다 이거. 왜? 자기들도 이게 퇴직 노동자로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제일 고민스러운 게 지금 사실 우리 노후복지가 전혀 한국 사회에서는 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건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를 노조와 연계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지금 정치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저도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산업화 세대로서 노조 민주화 만들고 이런 전체적인 걸 했던 그런 역량들이 지역으로 뿌리를 낼 수 있는 게 저는 지역 정치를 개입해야 된다는 부분이다. 또 좀 더 나가게 되면 지금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이거 안 되거든요. 되게 비판적인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으로부터 만들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는 게 고민이 좀 들고 그래서 저는 노조와 연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현재 재직 중인 노동자분 대회사 관계에 있어서는 꾸준히 우리가 했던 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퇴직 이후에 이 퇴직 노동자들이 지역 경제, 그다음에 지역 정치 모든 분야 우리 노후복지 문제까지 가져가는 것에 있어서는 기존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과 관계가 있어야만이 저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것들을 주체적으로 우리가 쓰고 그 힘들은 우리 후배들이 있는 재직 노동자들 같이 받쳐줘야만이 좀 가능할 거라는 그런 고민이 들어서 일단 오늘 울산원고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구성하시는 거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용들이 나오면 좀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실제 아까 뭐 얘기하다 금속 노조 얘기했는데 사실 가장 문제점은 퇴직 노동자들의 노후복지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퇴직 노동자들의 사회적 교섭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조직적으로 뭉쳐지면 그게 오히려 독자적으로 이제 퇴직 노동자들이 하는 교섭력이 배가 되는 거 아니냐. 지역의 노조 이제 울산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울산은 사실은 민주노총이 그 지역 시민들 노동자의 비율에 따지면 다른 지역보다 2배는 조직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지점도 있어서 지역사회에 있는 노조와 퇴직자들이 결합을 하면 사회적 교섭력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직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라든가 특히 노후복지, 노후에 대한 대비 이게 뭐 현대차나 대기업들의 이게 퇴직자들은 좀 더 덜한 편인데 중소영세사업장의 퇴직자들은 뭐 아예 준비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또 지역사회의 퇴직자들이 좀 조직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 이제 그것을 노조로 생각했던 거는 노조와 결합을 해서 하는 것이 이렇게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문제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공제조합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고민을 했던 거는 지금 한국노총이 대대적으로 공제조합 활동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하고 있고 민주노총도 최근에 이제 논의하고 있는데 그건 퇴직자와 무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노조로 조직이 안 되는 이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는 그때 우리 누구죠 이렇게 예? 아니요 국회의원 중에 제가 자료도 있는데 이렇게 노동회의소 얘기까지 이영덕. 네, 이영덕에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가요? 네. 예, 사무금융위원장 출신인가? 하여튼 그런 제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 사회의 90%가 노조 밖에 있는 노동자들인데
이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노조가입해서 뭘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하세월이고, 우리가 벌써 30년 동안 민주노조 운동을 했는데도 제자리 걸음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노조밖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대변하고 그들과 소통할 것인가의 측면에서도 사회적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뭔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한 지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게 노조만으로 이렇게 당장 노조를 해가지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의 그들의 욕구나 이렇게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자 운동 초창기에 보통 공제조합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낮은 차원의 사후부조를 하는 이런 운동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 문제의식 가지고 사실은 지역에서도 좀 고민해보자라고 했고, 민주노총 내에서도 이제 그 지적을 그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지점에서 좀 고민했던 거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퇴직자 공제조합이 얼마나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도 좀 더 풍부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게 사실 구체적 계획들이 좀 나와져야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다. 뭔가 어떻게 한 걸음 더 접근시키고 전진시켜보자라는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단계에서는 대단히 초보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고 했으면 좋겠다. 다만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과연 이게 이제 퇴직자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내가 노조에 가입해서 도대체 조합비를 내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공제조합을 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내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별 관심을 안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확장이 되려면 그것에 대한 실현 가능하고 뭔가 구체적으로 보이는 가능성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사회에 이게 필요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그걸 구체화하는 데는 아직 고민과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또 실제 그걸 실천에 옮기지도 못했고,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지고 해결해 나가면 여러 가지 가능성과 어떤 역량도 성숙해 성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담당자입니다. 정말 담당자고, 저희는 특별위원회 운영 많이 보고요. 귀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퇴직자 특별위원회를 했는데 아까 문제의식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예정자 특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퇴직 3년 전부터 가입을 합니다. 가입하시고 현재 300분 정도가 시터 말씀하셨는데 역사에 축전력에 심사를 하나 만들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선배들이 지금은 저희는 조합비를 내거나 전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재직하고 있는 선배님들은 당연히 조합비를 내고 계시지만 퇴직하신 선배들한테는 이 노동조합의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예정자위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돈을 내라 그렇게 그분들이 과연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공제가 아닌 복지사업을 복지사업이 15가지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강남에 있는 프라임 치과, 라이프 치과라고 있는데 임플란트 하나에 40만 원. 저희가 이제 MO에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서울 18,000명이니까 서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8,000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통 임플란트를 하면 200만 원이 막히거든요. 40만 원이 막힙니다. 그 혜택을 퇴직한 선배들은 그대로 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사이트를 별도의 사이트로 해서 여행 사이트를 별도로 개설을 해서, 예를 들면 조선호텔 같은 경우 30만 원, 40만 원이면 자는데 13만 원이면 잘 수 있고, 저도 부산에 어제
어느 호텔에서 자고 왔는데 그런 MOU를 통해서 퇴직하는 선배들이 그걸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15만 원인데 부산의 그 영도 앞에 보면 이제 6만 원이면 아침 2시까지 세 명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퇴직하는 선배들한테 그런 혜택들을 드리면서 어쨌든 조합이 좀 가지고 가. 그렇다고 돈을 받지 않습니다. 퇴직하는 선배들한테 조합비를 받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송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희 담당이니까 퇴직 선배가 담당이다 보니까 저희는 우리 공장님 다 아시겠지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대법 판례로 인해서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이 평균임금에 성과급에 그 유인이 빠져 있었는데 그게 대법 판례를 통해서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까지 소송을 제기하면 많게는 1,000만 원, 승무원들 같은 많게는 1,000만 원, 적게는 한 600만 원 정도를 받으시면 돼요. 근데 그 선배님들이 지금 다 소송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퇴직하는 선배들이 이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게 참여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선배님들의 인식이 상당히 강하게 있어요. 그리고 퇴직하시면 일단 돈을 안 받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한석 선배가 이거를 같이 함께 하자고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이제 공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퇴직 선배들은 공제 개념으로 해서 돈을 낸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직은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특별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예전자위원회 특별위원장님은 퇴직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활동비 똑같이 활동비 드리고 거기서 우리 사업비 똑같이 저희 시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면 사업비는 100% 노동자들 이제 저희 부동산 노동자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선배님들이 퇴직하시고 나서 노동조합에서 어쨌든 혜택을 받았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자기주도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항상 노동조합에서 뭘 얘기하면 해줘보를 하다 보니까 홍사임금 소송도 본인들이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시에서 이거는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퇴직하신 선배님들은 오히려 노동조합이 좋구나 라는 걸 근무하실 때는 모르셨는데 퇴직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하니까 좋아하시고 특히 임플란트나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여행 사이트는 되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자녀나 손녀나 이런 아이들이랑 같이 함께 하는 것들이 이게 공제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형편도 제가 아까 쉼터라고 얘기했지만 저희가 구청이나 저희는 서울 정복사업장이니까 구청이랑 협의하는 건 아니고 제가 여기 운유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뚝섬역이 사실은 딱 중간이거든요. 서울 중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 그래서 충무로역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서울 본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서울본부는 그 퇴직자 추진회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팀을 3개, 공제팀, 정책팀, 조직팀 이렇게 두고 있고 이제 그 팀장들 해가지고 집행위원회 회의하고 전체 회의 이렇게 하는데 다음번 전체 회의 때는 2월 달인가? 서울에 서대문에 그 뒷산이 있어요. 그때 퇴직자들 다 모여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되게 중요한 걸 했는데 퇴직자 조직하면서 이슈화 시키는 거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근데 하는데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첫 간담회 정말 잘 잡았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각 당에서 이런 문제의식들이 이제 필요하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여기저기서 이거 빨리 해가지고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답답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강원본부장도 퇴직자 조직화 하겠다고 강원본부에서도 그런 고민하고 있다는 거 다 이제 하는 단계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보니까 이제 민주노총의 선별들 태도를 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거 퇴직자 노조를 일로 받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인데 오히려 지역 본부들은 편하게 이 고민들을 하는데 선별들은 이게 막 뜨거운 감자 내지는 이걸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나 이거를 막 이런 난감해하는 기색이 지금 역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야 그거 못 받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못 받는다.
그래서 그 서울 공부하는 방식이 많다. 따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해라.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되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여러분 하면 이제 생각, 와, 씨발 상황 모실 일이냐. 그 선배들 오면은 막 이거 반나라, 판나라 하면은 그걸 논쟁할 수 없고 그 선배들하고 막 이런 문제를 그 다음에 저는 이 투표권의 문제라든가 막 그 다음에 자기들 안 그래도 여력이 없는데 퇴직자 그거를 받으려면 그 사업 담당 파트를 만들어야 돼요. 거기 사람도 배치해야 되고 돈도 배치해야 되는데 대의원 될 때 싫어 왜 사업비 배치 안 하냐 그러면은 그거 뭐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자꾸 조직 경로, 조직을 만드는 경로 문제로 빠져버리면 난 이게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민주노총 총연맹 차원에서 각 지역본부 차원에서 퇴직 노동자 정책을 수립하고 퇴직 노동자들을 사전 조직화를 어떻게 할 거고 이후에 퇴직 전에 교육, 퇴직 이후에 퇴직 노동자 조직의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조직 경로 논의가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퇴직자들 퇴직했으니 이 사람들 조직해서 뭘 해보자. 그럼 이게 단일 조직을 만들거나 뭐 할 거냐 이렇게 되면 아까 그래서 피선거권은 없고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고 의결권만 갖는다 이런 것도 엊그저께 내가 뭡니까 이가병 원장 사무실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딱 벌써 이것도 패브리 짓는구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다 젖어 있는 거죠 그냥. 우리 선배 노동자들이나 활동가들이 과거의 정파 활동가들이 누가 뭐 한다 그러면 벌써 야 이 새끼들 패브리 짓어서 뭐 하려고 한다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게 아직 정리는 안 됐지만 이런 거죠. 우리가 벌어준 돈이 얼마인데 국가 사회에 왜 노령연금과 국민연금만 주냐? 왜 지방정부는 우리한테 연금 안 주냐? 저는 이 이슈를 가지고 좀 조율을 만들고 시대경험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초고용사회로 가고 울산도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퇴직 노동자들이 울산 떠날까봐. 그럼 광역시가 무너진다고 해요. 그래서 광역시에 붙잡아두기 위해서도 퇴직 노동자에 대한 복지 정책과 이들이 여기 종주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노동자의 한 일원으로서 그리고 그 주식에 제출하는 민주노총이 이 사람들한테 이걸 해라 하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이걸 퇴직 노동자 토론해서 이 운동을 좀 해가면서 그렇게는 조직하고 뭔가 만들어가는 이런 운동을 해보려고 아니 그거를 지금 얘기한 거를 그렇게 쭉 얘기를 하고 이제 아까 예를 드셨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급하게 풀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유승준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아까 공장님도 지금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씩 뭐가 필요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나가면은 이 과정들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좀 충분하게 가는 것. 다만 이거를 서울대로 울산대로 또 인천대로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각 단위가 그렇게 하더라도 한두 달에 한 번 정도씩 내년 한 2, 3월 정도에 전국에 있는 지역이든 아니면 사업장 단위별로 이렇게 또 돼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위들이 두어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 네트워크 형태로 해가지고 느슨하게라도 오늘 나왔던 얘기들 사실은 처음부터 좀 우리 퇴직 이후의 삶의 문제라든가 막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그리고 이슈화시키는 내용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풀어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냥 가볍게 전국 퇴직단위 네트워크 수준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보는 거 어떨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서로 문제의식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상황도 서로 소통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그런 속에서 뭐 필요하면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뭐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되니까 단위들이 모이면 전국 이슈화를 시키고 예를 들면 퇴직센터 각 전국에서 동시에 뭐 퇴직센터를 만들어라 하는 이러면서 또 지역에서 주식하고 이런 예를 들면요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주식화가 해들어가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경로 문제는 뭐 선별로 갈 건지 아니면 단위로 갈 건지 아니면 지역본부 별로 할 건지 좀 이렇게 좀 더 구체화해가는 과정 속에서 판단이 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뭐 이탈리아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독일이나 북유럽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실정에는 어떤 게 효율적인지는 구체적으로 진행해다 보면 이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해도 늦진 않지 않겠냐? 아니면 적어도 좀 한 2, 3년 정도 이것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고민들을 해보고 판단을 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네트워크를 좀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트워크 갖는 것은 필요하고 또 민주노총 내에도 제가 참 이 얘기를 먼저 안 했었는데 여기 아까 우리 현대차 얘기도 나왔지만 5년 안에 10,000명 거의 뭐 10년이면 절반 이상의 조합원들이 퇴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거는 금속노조는 아주 심각하거든요. 이렇게 금속노조 수합을 3분의 1이 매년 안에 다 퇴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왜 대책이 없을까? 이렇게 그 생각에서 사실 출발했던 지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을 해서 좀 다양하게 고민들을 하고 그것을 모아내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전국적으로 이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발전시켜 나가는 틀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저는 공조직에서도 민주노총 내에서도 고민이 돼야 된다. 각 산별도 고민을 해야 되고 각 산별은 뭐 자기 문제 아니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조합원들이 뭐 퇴직하는데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새로운 이렇게 중급 채용을 지금 기업들이 잘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논의를 하는데 일단은 뭐 산별노조나 민주노총 내부에서 재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고민들을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퇴직자들이 좀 더 주체가 되어서 고민을 제기하고 민주노총이나 각 산별 노조의 의견도 제기하고 연대할 부분이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해온 것들이 있는데 이거 갖고는 부족하고 규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규약에 보면은 명칭도 들어가고 목적도 들어가고 어떤 사업도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모아지는 규약 뭐 재정 소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규약 그 공청회를 뭐 경남에서도 한번 하고 광주에서도 한번 하고 인천에서도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서 분위기를 잡아가는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규약을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할 걸 갖다가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네트워크를 소집해가지고 네. 네트워크에서 그런 얘기를 쭉 해가면서 일단 이제 우리가 뭘 고민을 해야 되는지 서로 이런 것도 맞춰보고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당장 뭐부터 시작을 할지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는 속에서 쭉 해나가다가 이제 마지막 수순으로 그건 이제 규약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소위원회라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분들이 준비 좀 하면서 얘기가 좀 모아지지 정리하면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네트워크가 되면 그 안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누가 전화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지점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전국의 퇴직 단위 내지는 퇴직 단위는 제가 볼 때 지역과 아마 사업장이 될 것 같은데 개인 물론 이제 영향력 있는 개인도 오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내년 한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 날짜를 확정 짓지 말고요. 그때쯤 한번 전국의 퇴직 단위들 한번 모아보는 걸로 하고 이 첫 소집권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틀 잡히게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울산하고 서울이거든요. 두 본부장님이 그 소집권자 역할을, 왜냐하면 전국단위들하고도 쭉 해야 되고 또 민주노총 쪽 내부에 우리 본부장들하고도 또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할 테니까 니들도 보내라 이래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이 그 좀 첫 네트워크 간담회 소집권자 역할을 좀 하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단이라든가 이런 연락들은 우리 서울 퇴직자 추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그동안 설문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때 오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우리 저 두 본부장님이 일정을 좀 그 2월 말이든 3월 초든 하나 정해주시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번